환당오기는 한 민족이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전역을 지배했다고 주장합니다. 단군조선 이전에 환국이 3300년, 배달국이 1565년 존재했으며 한민족의 역사를 만년 전으로 끌어올리는 이야기죠. 마치 판타지 소설처럼 웅장하고 거대한 이 서사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민족주의적 환상일까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문서의 해석만으로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DNA가 직접 답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수천 년 동안 땅 속에 잠들어 있던 고대 인골에서 추출한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최첨단 유전체학 기술은 우리 조상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분자 수준에서 보여줍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처럼 말이죠. 문헌사학자들이 수십 년간 논쟁한 문제들을 DNA 한 조각이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환당오기의 주장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대 고고유전학은 환단고기의 거대 서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고대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인골 DNA 분석 결과 한민족은 황하 유역 농경민과 아무르강 유역 수렵채 진민의 혼합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유입된 이주민들이 한반도에 정착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유전적 기반을 만들었다는 거죠.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전역을 지배했다는 환당오기의 주장과는 정반대입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정복자가 아니라 이주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인의 유전적 구성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겁니다. 화염색체 분석 결과 한국인에게서는 O2, NC2 등 다양한 하플로그룹이 발견되는데, 이는 여러 방향에서 여러 시기에 걸쳐 인구 유입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계통을 보여주죠. 단일한 기원을 가진 순수 혈통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의 유전적 다양성이 한데 모인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환당오기가 그리는 단순하고 웅장한 서사보다 실제 역사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지 않나요? 고대 DNA 연구는 지난 20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가능해졌죠. 고대 인골의 치아나 뼈에서 극소량의 DNA를 추출하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로 전체 게놈을 읽어내는 것이 이제는 표준 절차가 되었습니다. 초저온 무균 화음실에서 작업하며 현대 DNA의 오염을 철저히 차단하고 생물정보학 알고리즘으로 수천 년 전 사람의 유전 정보를 복원해내는 거죠. 마치 CSI 과학수사대가 역사 현장에 투입된 것 같지 않나요? 이 기술 덕분에 우리는 이제 문헌이 아닌 DNA로 역사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중일 삼국의 유전적 관계를 밝힌 연구들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발표된 대규모 고대 게놈 연구에 따르면 삼국시대 한국인의 조상은 청동기 시대 중국 북부 인구와 혼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본인은 약 91%가 한반도 계통이고 나머지 9%가 조몬인 계통으로 모델링 된다고 해요. 이는 청동기 시대와 야요이 시대에 대규모 이주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섞이고 이동하며 오늘에 이른 거죠. 국경을 넘나드는 DNA의 여정은 민족주의적 역사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환당오기는 완전히 틀린 것일까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환당오기가 기록하고 있는 일부 문화적 요소나 신화적 모티프는 실제 고대 동북아시아 문화권의 공통된 특징을 반영할 수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역사적 사실과 신화적 상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에 있습니다. 신화는 신화로서 가치가 있고 역사는 증거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DNA 연구는 바로 그 증거를 제공하는 거죠. 우리는 환당오기를 역사서가 아닌
문화사적 텍스트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전체학이 밝혀낸 한민족의 실제 이동 경로는 어떨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석기 시대 황하 유역에서 농경 기술을 가진 집단이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기원전 약 5,000년에서 3,000년 사이 요하 문명 지역과 한반도로 확산되었고 현지의 수렵체 진민과 혼합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더 많은 인구 이동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Y염색체 하플로그룹 O2A2와 N1A1이 증가했다고 해요. 이는 농경민의 이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년에 걸친 대제국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점진적 이주와 융합이 우리의 진짜 역사인 셈이죠. 흥미롭게도 한국인 집단은 전반적으로 유전적 동질성이 높지만 동시에 Y염색체와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HLA 유전자에서는 놀라운 다양성을 보입니다. 최근 만 239명의 한국인 전장 게놈 연구가 이를 확인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선사시대에 여러 차례의 혼합 사건이 있었지만 이후 오랜 기간 상대적으로 고립된 환경에서 유전적 균질화가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정 유전자 영역에는 여전히 옛날의 다양성이 화석처럼 남아있는 거죠. DNA는 마치 역사책처럼 과거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고고학적 증거에 정확한 시간 좌표를 제공합니다.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고대 유적지에서 발굴된 인골과 유물들을 연대 측정한 결과 신석기 시대는 약 8,000년 전부터 청동기 시대는 약 3,500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문헌의 기록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죠. 환단고기가 주장하는 만년 전 환국의 존재는 이 연대 측정 결과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당시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는 소규모 수렵채집 집단만이 존재했을 뿐 거대한 제국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어요. 탄소 동위원소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동아시아 인구 역사 연구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앙사오 문화 스마오 유적지, 일본의 조몬 야요이 시대 유골, 그리고 한반도의 여러 시대 인골에서 추출한 고대 DNA가 분석되고 있죠. 이 모든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동아시아 인구가 단일 기원이 아니라 여러 계통의 복잡한 혼합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동북아시아인과 고대 동남아시아인 그리고 시베리아 계통이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비율로 섞였어요.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작업이 바로 현대 고고유전학의 과제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무르강 유역의 고대 DNA 연구입니다. 약 19,000년 전에 아무르 인골과 데빌스 케이브 유적의 신석기 인골은 현대 동북아시아인의 조상 중 일부를 대표합니다. 이들은 수렵채집 생활을 하던 집단으로 후에 남하하여 농경민과 만났고 그 결과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인구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상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북방에서 남하한 정복자라는 관점은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실제로는 여러 방향에서 온 다양한 집단이 만나고 섞인 결과가 바로 우리거든요. 역사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복잡한 교차로였던 셈이죠. 고대 유전체학 연구의 방법론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연구자들은 고대 인골에서 DNA를 추출할 때 극도로 조심스럽게 작업합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된 DNA는 매우 손상되어 있고 현대 DNA로 쉽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죠. 치아 뿌리나 측두골의 암석 부분에서 가루를 채취하고 특수 용액으로 DNA를 추출한 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로 읽어냅니다. 그런 다음 생물정보학 파이프라인을 통해 현대인 및 다른 고대인과 비교 분석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과학은 이렇게 꼼꼼하고 신중하게 진실에 접근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적 방법으로 역사적 주장을 검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옛 문헌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넘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증거를 종합하는 작업입니다.
고고학적 유물, 인골의 동위원소, 분석 DNA, 염기 서열, 그리고 통계적 모델링이 모두 동원되죠. 하나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독립적인 증거들이 같은 결론을 가리킬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환당오기의 주장은 이러한 다층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도 유전학적 증거도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거든요. 과학은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증명된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환당고기 같은 서사에 끌리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이 우리에게 자부심과 정체성을 제공하기 때문일 겁니다. 작고 약한 민족이 아니라 위대하고 강력했던 조상을 갖고 싶은 욕망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부심은 허구가 아니라 진실에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 DNA 연구가 보여주는 우리의 역사는 정복의 서사가 아니라 생존과 적응의 서사입니다. 수천 년 동안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여러 집단과 융합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정체성을 유지해온 이야기죠. 이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감동적인 서사 아닐까요? 또한 유전적 다양성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한국인이 보여주는 유전적 구성의 복잡성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전과 변화를 겪으며 살아남았는지를 증명합니다. 농경민의 근면함, 수련민의 적응력, 그리고 여러 문화의 창조성이 우리 DNA 속에 함께 존재하는 거죠. 순수 혈통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혼합과 다양성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본질입니다. 이를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한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어요. DNA는 우리에게 겸손하게 진실을 마주하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웅장한 신화를 계속 믿을 것인가? 아니면 과학이 밝혀낸 복잡하지만 진실한 이야기를 받아들일 것인가? DNA는 이미 답을 주었습니다. 환당고기가 그리는 만년 역사는 유전학적 증거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역사가 덜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이 밝혀낸 진짜 이야기는 더 풍부하고 더 인간적이며 더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고립된 순수 혈통이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의 교차점에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모자이크입니다.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해야 합니다. 민족의 위대함은 얼마나 넓은 땅을 지배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왔는가에 있습니다.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서 수천 년 동안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며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거대 제국의 환상보다 이 끈질긴 생존의 역사가 훨씬 더 감동적이지 않나요? DNA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복자의 서사가 아니라 생존자의 서사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랑거리입니다. 우리는 허상이 아닌 진실 위에 자부심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고대 DNA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한반도 각지의 여러 시대 유적지에서 인골이 발굴되고 분석될 때마다 우리는 조상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DNA는 우리가 믿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여줄 것이라는 점이죠. 과학은 환상을 깨뜨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풍부한 진실을 선물합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DNA는 환당오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위대함은 상상 속 제국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끊임없이 적응해온 여러분 자신 속에 있다고요. 수천 년의 이주와 혼합과 생존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게놈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바로 진정한 위대함의 시작이 아닐까요? DNA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